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 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많은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께서 나는 한쪽 엉치만 아프다, 나는 한쪽 다리만 저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한쪽 엉치만 아프거나 한쪽 다리만 저리거나 또는 한쪽 다리만 아픈 분들, 한쪽으로만 다리 쪽으로 엉치 쪽으로 증상이 있는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진료해보면 양쪽에 증상이 있는 분들보다 한쪽에 증상이 있는 분들이 치료가 쉬워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생활관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 중에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자, 강의에 앞서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척추관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로 관절바로인데요. 제가 척추관절 진료만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한의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 한약재를 넣어서 추출했는데요. 이 한약재를 추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안에는 해동피라고 하는 약재가 들어있는데 나무의 껍질입니다. 이거를 몇 시간 끓인다고 해서 추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20도에서 14시간 동안 끓인 거예요. 14시 동안. 그렇게 끓여줄 공장을 찾는데 힘들었어요. 자,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보시면 매우 진한 색깔인 걸 아실 수 있겠죠.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이렇게 약재들이 우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힘이 나네요. 환자분들께서 MRI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MRI를 봐달라. 근데 MRI를 보면요, 양쪽에 다 협착이 있어요. 그런데 증상은 한쪽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MRI에 협착이 있다고 해서 다 증상을 일으키는 게 아니다. 증상을 일으키는 진짜 원인 다른 데 있다. MRI상에 있는 구조적인 협착이 증상의 원인이라면 똑같이 좌우에 협착이 있기 때문에 좌우에 다 증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한쪽에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진짜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다른 곳에 구조적 협착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MRI를 봐요. 왼쪽이 협착이 심해요. 오른쪽이 협착이 덜해요. 근데 증상은 어디 있어요? 협착이 덜한 오른쪽에 오히려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역시 무슨 말이에요? MRI상에 있는 협착이 증상의 원인이 아닐 수 있다.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MRI만 보고 MRI상의 협착만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협착증이니까 MRI상에 있는 구조적 협착, 허리 내부의 좁아짐이 이 문제를 만들었겠지, 이 단어에 의해서, 질병명에 의해서 사고가 그래 굳어지고 실제 치료도 그래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MRI의 구조적인 협착과 상관없이 증상을 만들어내는 진짜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 진짜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진짜 원인이 무엇이냐? 제가 허리 협착증을 잘 치료해 보려고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러게 고민해 본 결과 진짜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유착입니다. 유착. 특히 어디 유착이냐? 추간공, 신경과 혈관이 빠져나오는 허리의 그 공간, 위의 뼈와 아랫뼈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구멍, 이걸 추간공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을 통해서 신경과 혈관이 나와요. 그러면 이 추간공은 이쁘게 이렇게 구멍이 있고 신경과 혈관이 이쁘게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에는 살이 차 있듯이 역시 추간공 주변에도 많은 어때요? 뼈가 아닌 연부 조직들, 말랑말랑한 조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랑말랑한 인대 등을 비롯한 여러 연부 조직들이 혈액이 잘 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어버려. 딱딱하게 굳으면서 신경과 혈관을 방해해버려요. 그러면 통증,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하는 쪽으로. 그래서 추간공의 이 유착이라고 하는 거, 이 연부 조직들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 이게 원인일 수 있다. 물론
세상에 100%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진료해본 결과 많은 경우에는 이 유착이 원인이더라. 이 유착을 해결하면 아내가 협착이 돼 있든 아내가 뭐가 돼 있든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를 매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유착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유착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냐? 말랑말랑한 조직이어야 되는데 딱딱하게 굳어 있다고 했잖아요. 연부 조직들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딱딱하게 굳어 있단 말이에요.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는 풀어야 돼요. 푸는 방법은 뭐겠어요? 칼로 째서 열어서 풀어내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수술적 방법을 쓰기에는 너무 타격이 크죠. 그럼 어떻게 하냐? 칩을 집어넣어서 이 주변에 딱딱하게 굳어진 조직을 풀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침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바늘 모양의 침이 있고 끝이 칼날 모양의 침이 있어요. 어떤 게 딱딱한 조직을 푸는데 유리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바늘은 찌르는 거고 칼은 잘라내는 거예요. 끝이 미세한 칼 모양의 침이 딱딱한 조직을 풀어내는데 유리합니다. 또 한 가지, 침이 짧은 게 있고요. 침이 긴 게 있어요. 어떤 침이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긴 침이 필요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심부에 도달할 수 있는 긴 칼 모양 도침, 심부 도침 치료가 필요하다. 이걸 통해서 이 유착을 해결을 해주면 증상이 해소되는 사람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깊은 곳을 어떻게 잘 찌를 수 있냐? 바로 그게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바로 그게 경험인 것이죠. 예. 그래서 엉치 통증, 다리 저림이 한쪽에 나타난다면 척추 내부의 협착이 아니라 추간공이라고 하는 조직의 유착에 의한 경우가 많더라. 이걸 해결해주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 이야기를 명심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나아가겠습니다. 연부 조직이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딱딱해진다 그랬어요. 유착이 왜 발생하죠? 혈액순환이 저하돼서 발생해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유착이 있다고 해서 모두 증상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유착이 있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유착이 있으면서 특히 혈액순환 능력이 저하돼 있으면 유착에 비해서 증상이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 신경과 혈관이 방해를 받을 때 혈액순환 능력이 강하면 방해를 받아도 뚫고 가는데 혈액순환 능력이 약하면 약간만 방해를 받아도 못 뚫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척추가 너무 깨끗하고 유착도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몸이 허약하거나 혈관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한테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환자분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냐면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진 분들이 있어요. 당뇨 환자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은 허리 협착증이 와도 증상이 심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당뇨 환자분들은 유착이 더 잘 생기고 또 생기는 유착에 비해서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증상 역시도 심해집니다. 그래서 유착이 덜 생기게 하기 위해서 유착의 원인이 뭐냐? 유착이 덜 생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혈액순환 능력을 높여야 된다. 또 유착이 있더라도 증상이 덜해지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혈액순환 능력을 높여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혈액순환 능력을 높이는데 어떤 게 있냐? 제가 보기에는 한약 치료가 도움이 돼요. 한의학에서는 배꼽 아래쪽으로 혈액순환 능력을 높이는 거, 허리부터 발끝까지 혈액순환을 높이는 것을 하초 부위의 혈행을 개선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 하초 부위는 한의학에서는 간이에요. 이 말이 간. 또 신장의 기능과 연관이 있다 봐요. 그래서 사물탕이나 육미지황탕 같은 처방을 쓰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개념이잖아요. 개념. 근데 실제 써보면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만 증상이 있는 허리협착증 환자분들은 먼저 증상의 1차 원인이 되는 유착을 풀어라. 두 번째는 유착을 만들어낸 혈행을 개선해라. 또 같은 유착이 있더라도 증상을 심하게 만드는 혈액순환을 개선해라. 이걸 개선하는 방법은 뭐다? 한의학에서는 간과 신장의 기능을 보강하는 거다. 치료 외에 집에서 하면 좋은 방법도 알려드려야 되겠죠? 자, 허리협착증 환자분들은 다리 한쪽에 증상이 있든 양쪽에 증상이 있든 어떤 증상이 있든 이 두 가지가 좋습니다. 예. 잠을 자기 전에 발끝치기를 하는 발끝치기. 발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톡톡 치는 거를 잠을 자기 전에 반드시 누워서 3분에서
10분간 하세요. 그러면 발끝까지 혈행이 개선됩니다. 두 번째는 맨발 걷기를 하는 거예요. 맨발 걷기 요즘 유행이에요. 맨발 걷기를 하면 혈압이 낮는다. 맨발 걷기 할 때 암도 맨발 걷기 뭐가 좋아? 맨발 걷기 만병통치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요. 이 맨발 걷기는 그 많은 병을 좋아지게 할 수밖에 없는 원리가 있어요. 보니까. 맨발 걷기는 첫 번째로 접지 효과예요. 접지. 땅하고 정기적으로 소통되는 접지가 일어나요. 우리가 신는 일반적인 신발은 부도체예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땅하고 전기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두 번째, 우리 발바닥에는 20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요.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발바닥이 지압된다는 느낌이 드신 적 있나요? 20만 개의 신경세포가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맨발로 걷게 되면 이 발바닥에 있는 20만 개의 신경세포를 지압하면서 온몸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요. 발가락이 펴집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펴집니다. 발바닥과 발가락이 펴지면서 발바닥과 발가락을 이용한 전체 근육을 이용한 걷기가 됩니다. 그래서 발에 있는 뭐가 활성화돼요? 근육이 활성화돼요. 또한 발가락이 펴지면 척추를 지탱하는 데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척추의 퇴행과 노화를 걱정해야 되는 허리협착증 환자분들께는 정말 좋은 운동이 맨발 걷기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다. 또 맨발 걷기를 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 또 맨발 걷기를 하면 발에 상처 위험이 있어서 두렵다. 청결적인 문제가 우려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맨발 걷기가 여러 이유에 의해서 하기 어려운 분들은 맨발 신발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맨발 걷기의 원리를 신발 안에 구현해 놨거든요. 그래서 밑창은 산업용에서는 정전기가 일어나면 안 돼요. 정전기 일어나면 기계나 제품이 손상되거든요.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밑으로 전기가 빠져나가는 전도성을 띠는, 일반 신발은 전도성을 띠지 않는데 이 신발의 밑창은 전도성을 띠는 밑창입니다. 또 얇아요. 밑창이 얇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발바닥이 지압되는 효과가 있겠죠. 얇으니까 잘 구부러지죠. 그러면서 발 전체 근육이 활성화되고 발가락이 펴지면서 척추를 지탱해주는 맨발 걷기의 원리가 구현된 신발이에요. 맨발 걷기를 하시거나 맨발 신발 신으세요. 또는 맨발 걷기를 하면서 맨발 신발을 같이 신어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허리 협착증인데 한쪽 엉치나 다리에 증상이 있다. 이런 분들은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허리 협착증 중에서도 잘 해결되는 증상에 속합니다. 그런데 유착이라는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되고 유착을 만들어내는 혈행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원리에 맞는 생활관리 방법이 동반되어야 되겠죠. 이 내용을 꼭 숙지하셔야 이 증상을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허리협착증 환자분들 오늘 내용 잘 숙지하시고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